예, 안녕하십니까. 의도치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뭐 저도 이 조원진 후보가 요청해서 현장 유세 막 다녀야 돼가지고, 오늘도 이제 방송 한 3개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것만 찍고 대구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거 막판이 오면 올수록 홍준표 후보 쪽은 표를 더 공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조원진 후보만 음해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제가 일찌감치 이야기했죠. 홍준표 캠프는 처음부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홍준표 지사가 정치한 30년 했는데 자기가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 이기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뻔히 알고 나왔죠. 그리고 더군다나 대법원 재판까지 있는데 차츰 무리하다가 문재인한테 밑보여 가지고 대법에서 유죄받으면 감옥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문재인을 이기려고 전략을 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짜지 않고 계속 이 조원진 후보만 죽이는 전략만 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파리들은 이제 그 지령을 받았는지 뭐 그냥 24시간 내내 그러고 있는 거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 날 여론조사에서 리서치 플러스에서 홍준표 후보 13.7%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40% 나왔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1%에서 2%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1%의 득표를 한다 그래도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1% 득표하면 30만 표고요. 3% 득표하면 거의 100만 표거든요. 우린 큰 성과라고 내는데, 우리 표가, 우리 최대이가 막 3%라고 막 얘기한다. 물론 우리는 5에서 10%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여의도 관계자가 볼 때 조원진 후보의 최대 가능표를 100만 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3.3% 정도. 자, 3.3%가 100% 홍준표한테 간다고 해도 13.7% 현재. 물론 또 자기가 또 여의도 연구소 조사, 자기가 직접 조사한 거죠. 그거 뭐 신뢰성도 없지만은. 그런 데서는 뭐 20% 나온 게 있어요. 우리 표 100% 더 해봐야 23%고, 더 뛰어봐야 황장수 씨 아시죠? 탄핵의 주범입니다. 탄핵 나팔수가 지금 홍준표 후보의 적극 지지층인데,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25%가 한계다, 홍준표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우리 표를 3% 더 해봐야 28%인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산술적 계산해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도대체 왜 홍준표 쪽은 이 새누리당 신생 벤처 정당을 죽이려고 그러냐? 당권 싸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13명의, 12명이죠. 화영차 안 왔으니까. 12명, 장제원 외 12명의 탄핵 주범들이 들어오기로 해놓고 이제 멈춰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태극기표 이탈할까봐. 그것도 이제 우리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대선 끝나고 들여보낸다. 자, 대선 끝나고 들여보낸다는 얘기는 홍준표 후보가, 이분이 지금 성공 기준은 25% 정도로 볼 겁니다. 25% 정도를 넘어서면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할 거고, 25% 미치면은 좀 실패했다고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선 당선은 없어요. 25% 이상이 넘어가서 한 28%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저 장제원 등 탄핵파들 싸그리 끌고 들어와가지고 당권 잡을 겁니다. 반면 25% 이하로 떨어진다? 여의치가 않을 거예요. 탄핵파들 들어오는 게. 쉽게 말하면 홍준표 후보의 득표에 따라서 탄핵 세력이 횃불당을 장악하냐 마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고, 반대로 우리의 성공 기준은 3% 정도. 왜 3%냐면 100만 표거든요. 그게. 3% 정도로 우리는 좀 성공 기준을 좀 보는데, 물론 저는 1%라 했을 때 30만 표도 절대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를 찍는 30만 표는 건 한겨울에 특수훈련된 정말 최고급 인력의 30만 표니까. 근데 한 3% 정도면 우리가 100만 표면은 막강하죠. 100만 명의 정말 진성당원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는 거는, 저 횃불당 저거 뭐 말로 200만 당원 그러는데 저거 한 번에 저거 흡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우리가 3%가 넘어가고 홍준표 후보가 25% 이하로 갔을 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홍준표와 이 탄핵 세력 입장에서는. 탄핵 세력 다 척결당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완전 나 게임 끝난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태극기를 든 애국 시민들이 이제 보수의 정치를 주도하게 된다고 보는 거고, 홍준표와 탄핵 세력이 볼 때는 친박들이 또 나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저는 자꾸 강조하지만은 우리랑 친박이랑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쪽에서 정말 이 최경환이나 윤상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당원들 내에서. 그리고 조원진 후보도 거기랑 별로 가깝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기 이렇게 혼자 뛰는데 그거 모른 채 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 사조직이 지금 얼마나 음해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조원진 후보도 사람인데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친박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애국과 정말 자유민주주의, 진실, 정의, 그걸로 뭉친 조직이거든요. 즉, 우리가 3% 넘어가느냐, 홍준표가 25% 넘어가느냐, 보수정치 주도권에서의 싸움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쪽을 신경 안 씁니다. 우린 100만 명, 200만 명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국가와 당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충성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당원을 많이 모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신경 안 쓰는데, 홍준표 쪽에서 우리가 3% 이하, 1%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계속되는 공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싸움이 나는데 어떻게 홍준표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른쪽에서 싸우면 안 되거든요. 싸움하려면 왼쪽 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안철수가 쥐고 있는 그 중간층 표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표는 무슨 표냐? 개혁에 대한 표입니다. 이념을 가지고 중간에 가라는 게 아니고, 정말 잘못된 학계, 이 공무원 조직, 언론계, 이런 개혁의 정말 진정성을 인정받아야지 가져올 수 있는 표거든요. 그 중간표라는 건. 홍준표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보수파리들은 뭐 원래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계속 우리 쪽하고 전쟁이 벌어지니 무슨 수로 문재인을 이깁니까? 제가 만약에 반대가 됐다. 조원진 후보가 한 지금 20%도 내고 이랬으면요. 오른쪽에서 홍준표 같은 사람 뭐 1%, 3% 신경도 안 써요. 이거 신경도 안 쓰고, 제가 정말 개혁 병역 비리 같은 것들 바로 그거 발표합니다. 바로 발표해서 4급 이상 공무원, 본인은 물론 직계손, 아들, 병역, 공익근무나 면제된 애들 전부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걸리는 자들 다 처벌시키겠다. 이거 내보냅니다. 그리고 박원순 아들 당장 귀국시켜가지고 제 1순위로 조사하겠다.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이제 조원진 후보가 20%였다면. 그리고 이번에 또 걸렸는데, 홍준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전희경 의원. 95% 넘는 표절 걸렸는데 질질 시간 끌다가 결국 2대에서 징계할 것 같으니까 이제 반납했는데, 이런 짓거리들 좀 하지 말라는 거. 표절이 걸리면은 정당하게 자기가 보면 알아요. 심사 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베낀 사람 제일 잘합니다. 아, 이거 정말 내가 베꼈구나. 그때는 뭐 큰 잘못인지 몰랐다 해가지고 정정해서 다시 쓰겠다. 아니면 반납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표절 문제. 자, 이것도 제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 했으면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제기해봐야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이거는 대선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장차관, 4급 이상 공무원 논문 전수검사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직접 징계를 하도록 반납니다. 자, 우리 조원진 후보 지금 뭐 석사기 논문 있다고 뭐 전 제보 들어왔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우리 당의 주역들은 다 논문 표절 전수검사하겠다. 당 출신 공직자 마찬가지다. 조원진 후보 제일 먼저 검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정말 이 개혁적인 보수의 면모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안철수라는 사기성 개혁가를 따르는 이 표를 잡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홍준표가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고, 선거법, 정치, 그것도 돈 문제입니다. 그 선거법도 그냥 선거법이 아니라, 아마 돈 문제로 이거 뿌리다 걸렸던 거 그래요. 정치자금법 지금 걸려있죠. 이런 사람이 무슨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가 있겠어요. 그리고 항상 그런 권력들만 따라다니는 보수파리들이 무슨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그냥 그 작은 파이 가지고 그거 안 뺏기려고 계속해서 이 정말 새로운 시도하는 조원진 후보나 헐뜯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헐뜯은 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정확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김대중 묘를 비밀리에 찾아가서 정광용, 정미용과 변희재와 함께 참배를 했다. 이거 이은택이라는 무슨 아스팔트 운동가, 저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본 적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하고 이수민이 무슨 TV에서 완전 노골적으로 자막까지 써서 음해를 했는데, 이 둘 다 지금 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처벌 받을 겁니다. 그냥 웬만한 벌금은 안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다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4월 12일 날 이제 조원진 후보가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했는데 제가 딱 도착하니까 정광용 사무총장이 이 권영애 대표가 이거 김대중, 김영삼까지 다 참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봐서 뭐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소수의 정말 적극 지지층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시비 걸리면 좀 골치 아프지 않냐. 나중에 와서 다시 하든지 뭐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의견을 냈고 정광용 총장도 그게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저희 둘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그 현충원 회의 테이블에 들어가니까 권영애 대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자기는 감옥까지 갔다 오고 배까지 갈랐는데 나보다 더 핍박받는 사람 누구 있냐 여기서. 근데 그런 내가 정말 제안하고 싶다.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와서 한쪽은 이승만 박정희만 참배하고 한쪽은 김영삼 김대중만 참배하고 이게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일단 참배 준비는 다 해놨는데 최종적으로 후보에게 판단을 맡기겠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거기서 누구 한 명도 얘기를 못하는 게 김대중 정권 때 권영애 대표가 4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왔을 겁니다. 뭐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죠. 그 조원진 후보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이제 또 권영애 대표에게 설명하니까 조원진 후보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자기도 국회의원으로서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지층 지금 그때 당시 한 100명 이상이 왔거든요. 또 도저히 이 김대중, 김영삼에게는 또 참배를 할 수 없는 또 지지층 정서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김영삼, 김대중은 후보 자기와 대표 두 분, 정광택, 권영애 대표 두 분만 갑시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저는 우리 후보가 정말 절충을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절충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참배를 하고 마치자마자 정광용 사무총장이 거의 기자들하고 이 가치관 지지층 당원이겠죠. 김대중, 김영삼은 후보와 당대표만 가고 우린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거기 옆에 있던 지지층이 막 되게 반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김대중, 김영삼을 가냐. 그래서 정광용 사무총장이 정확히 기억나는데 나는 안 간다. 나도 안 가고 변희재도 안 가고 다 안 간다. 근데 이 대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표 후보만 간다. 그 자리에 기자들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왜 SNS, TV나 참깨방송 이 사람들은 그거 안 찍었냐? 이분들 자체가 김대중이나 김영삼 참배하러 가는 것을 찍었을 때 이분들도 자기 독자가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할 거라 판단했겠죠. 그걸 찍어서 보여줘봐야 자기들도 고정 독자들이 있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까 SNS, TV는 그냥 꺼버렸고 하다가 참깨방송 김정한 대표는 그 시간에 5.18 무슨 모욕을 갔더라고요. 거기 가서 막 찍으면서 또 다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비밀리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우리가 숨어서 간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영, 정광용 전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요. 홍준표 후보요. 지지층 빼고 다 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홍준표 후보 다 가서 다 참배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음해하는 자들 홍준표에 줄 쓴 사람 아닙니까? 그 왜 홍준표한테는 얘기 못하죠? 이런 이중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거짓 촛불패보다 더 한심한 짓거리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공적 영역의 지도자는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까지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보선 대통령 다 가야죠. 그게 말이 됩니까? 특정 국민이 싫어하는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안 간다는 게 그거 정말 미국 같은 데였으면요. 어느 대통령은 참배하지 말라고 정말 그 사람 정치생명 끝납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게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홍준표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지지층도 다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생 벤처 정당의 특성상 아주 이제 강하게 뭉쳐있다 보니까 그때 절충안을 낸 거고 정당 그래도 한 국회의원 한 원내교섭단체 정도 된 정당이면요. 다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적절한 절충을 냈다는 거지. 우리가 홍준표 후보 비판 안 했잖아요. 다 알고 있었는데. 지지층 다 끌고 간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정도 수준은 돼야지. 그 아스팔트 운동했다면서 이런 이중적이고 그냥 거의 이게 노비죠, 노비. 이런 걸 가지고 노비라 그러는 겁니다. 홍준표 쪽에서 이런 짓 하는 자들을 나중에 챙겨줄 것 같아요? 이런 천한 짓이나 시켜놓고 내버리지? 그냥 맨날 보수 운동가라고 떠든 애들 이렇게 천박한 짓 해가지고 용돈은 받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용돈 좀 받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토사구팽 당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하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자리를 요구했다. 참모 교체를 요구하고 홍준표의 그 참모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 그랬다. 조원진 후보가 저와 함께 자리를 요구했다. 홍준표한테. 이것도 이은택, 이수미 TV뿐 아니라 손상대, 이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상대 씨. 저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제가 분명히 페이스북에 알려놨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정가라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 본 적 없어요. 제가 자리를 자꾸 요구했다라고 떠들어대는데 이 두 분 제가 지금 선거법 걸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은택이나 이런 자들은 전 모르는 사람이니까 걸리지만은 손상대 이분하고는 그래도 제가 10년 이상 알고 있었고 같이 정말 봉화마을도 가고 태극기 동지인데 어떻게 이런 거짓 음해를 합니까? 제가 자리를 요구했다고. 자, 저는 협상의 실무를 후보가 저한테 해보라 그래서 김진태 의원하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원래 조원진 후보는 이철우 사무총장 횃불당에 통화해서 사무총장이 직접 우리 전략기획본부장 변희재하고 협의해봐라. 저 이철우 사무총장 찾아갑니다. 근데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을 안 합니다. 애초에 단일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 당시에 김진태 의원이 연락이 와서 저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탄핵 세력과 야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만 선언해달라. 아니,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이철우 사무총장이 그걸 못 받아들일 것 같다. 못 받아들인다. 우리랑 단일화 하다가 안 되면은 탄핵 세력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네. 끝났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는 도저히 뭐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협상 못할 것 같으니까 정광용 사무총장한테 넘겼어요. 정 사무총장이 김진태 의원하고 해보세요. 저는 도저히 저렇게 얘기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무슨 자리를 요구합니까? 근데 어디서 주워들어서 이런 얘기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육사 구국동지회 분들이 한 1, 2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저한테 찾아와서 단일화를 하게 될 때 지분을 어느 정도 요구할 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홍준표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을 0%라 보기 때문에 무슨 지분을 요구합니까?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뭐 집권하면 뭘 달라 그 얘기할 거 없지 않냐? 저 사람도 안 될 거 뻔한데 지분 협상 없다. 그렇게 잘났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도 홍준표 씨는 당선 가능성 0%라 보니까 지분 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리 요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특히 근데 저는 후자가 더 악랄하다 봅니다. 전자 김대중묘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공당에 우리 당이 벤처에서 그렇죠. 글쎄 이제 대선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당 체제로 돌아가면요. 제가 정책위원장이나 당 지도부에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랬을 때 전직 대통령인 김영삼이나 김대중 참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악랄한 허위사실 유포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없어요. 그냥 저런 불쌍한 노비 생활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바뀔래 저럴까 그런 측은한 생각인 거지. 그리고 저런 사람은 절대 운동이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선거법으로 처벌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지. 제 자신이 그렇게 열받는 건 없는데 제가 홍준표 쪽에다가 자리를 요구했다. 이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은택도 이은택이지만은 손상대 정가 이 두 분이요. 이거 즉각 사과나 정정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끝까지 갑니다. 농담 아니에요. 저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뻔히 아는 사람이 그걸 한 3회 연속 반복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 3회 연속. 이거 정말 인간들도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분들이 원래 이 방송 포맷이 욕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 듣기에 저는 제보를 받아서 봤는데 거의 저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는 수준이에요. 거의 이 새끼야 왜 자리를 요구하냐. 이거 정말 민사 얼마나 물려 그래요? 그거는 프로그램 포맷이 그렇다 하더라도 욕설이 껴들어가면은 그거 명백한 고의성이거든요. 그 선거법으로 정말 얼마나 큰 처벌을 받으려고 이사들 정말 이럽니까 이거. 그래놓고 무슨 뭐 기레기 욕하고. 글쎄 난 이분들 뭐 사과한다고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사과를.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열이 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우린 홍준표와의 협상할 때 탄핵 세력과 야합하지 말 것만 주문했고 그거를 안 받아들이겠다 했기 때문에 홍준표가 거부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설사 진행이 더 됐어도 우리 쪽은 홍준표의 당선 가능성이 0%라 보기 때문에 지분 같은 거 요구를 안 했을 거다. 할 리가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은택 씨가 한 음해가 하나 있는데 정광용 씨와 제가 워낙 친해서 계속 저를 이 탄기국 무대에 올렸다. 이것도 허위사실이죠. 저는 정광용이라는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처음 한 게 동대문 1차 탄기국 박사모 집회 때 와달라고 11월에 아마 말인가 그렇죠. 그때 전화통화를 처음 했습니다. 정광용이라는 사람하고. 왜냐하면 저는 노사모의 학을 떴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그때 한창 한나라당 비대위원장하고 막 어려울 때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박사모가? 노사모의 학을 띈 사람이 박사모랑 제가 접촉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서 저는 박사모 쪽이랑 아예 만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접근할 생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와서야 이 박 대통령 탄핵 당하다 보니까 그때는 무슨 박사모고 뭐고 그냥 다 합쳐서 막아야 될 때니까 그때 처음 정광용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매번 무대에 올라간 거는 계속해서 태블릿 PC의 사건들이 벌어졌으니까 매주 이제 그게 진행이 되니까 하다가 3월 이후에는 제가 매주 안 갔죠. 그때는 이제 진행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정광용하고 친해서 그렇다. 아, 참, 이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사실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 탕기구에서 매주 저를 이제 올릴 때, 이거 내가 음해 당할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그것도 보수파리들 마이크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몇 번을 제가 얘기하려다가, 이거 또 너무 또 오만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았는데, 그때 내가 매주 말고 그냥 한 2, 3주에 한 번씩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걸. 이런 음해 당할 줄 알았거든요. 이 보수파리들. 지금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나저나 홍준표는 어차피 적당히 선거비 보존만 받고 당권 정도 들어갈지 아니면 문재인이 무서워서 도망갈지 이 홍준표 노비 노릇하는 이 보수파리들 안 챙겨줄 텐데 큰일 났습니다. 이분들.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번에. 자유총연맹 이거는 이은택이 한 게 아니고 강인호 등등이 했는데 자유총연맹 전직 임원 300명이 문재인을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국회에 있었어요. 제가 논평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깜짝 놀라서 옆에 아는 기자들한테 국회에서 지지 기자회견이 전부 다 문재인이에요. 쭉 보다가 자유총연맹 전직 임원 그래서 제 아는 선배 기자한테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아무리 문재인 대세론이어도 자유총연맹은 이념 조직인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이 전직 임원들이. 결국 전직 임원들이 기자회견 한 겁니다. 김경대 총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직 퇴직한 임원들 300명이 기자회견 했는데 그걸 좋다고. 아니 기사만 봐도 김경대 총재 이름도 없고 당연히 제 이름도 없죠. 전직 임원들 300명이 문재인 지지했다고 나오는데 그걸 좋다고 강인호라는 자가 김경재 변희재 특수관계 아시죠? 이 자들이 문재인 지지했습니다. 강인호 이 자도 저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운동할 때부터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뭔가 헷가닥 했나요? 아니 홍준표가 좋아서 미치겠으면 홍준표나 지지하고 홍준표 찍으려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 홍준표한테 충성심 보이려고 김경재 총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강인호 씨는. 저랑 김경재 총재까지 음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준표가 얼마나 잘 봐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김경재 총재가 문재인 지지하고 말도 안 되고 조원진 지지한다?
조원진 후보가 요청해서 면담을 했죠. 저는 그거는 김경재 총재가 같이 태극기 들었던 동지로서 예의를 최대한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후보한테. 사실 그 오해받기 딱 좋았는데도 그래서 면담하면서 그 면담도 다 공개로 찍게끔 다 허가해줬습니다. 김경재 총재가. 근데 사실은 김경재 총재는 홍준표 씨하고 워낙 친한 관계입니다. 워낙 친한 관계예요. 지금 뭐 자청 총재 입장이니까 돕고 있진 않겠죠. 저기 원래 산서빌딩에 같이 오래 썼기 때문에 그 둘이 좀 기질도 맞고 그래가지고 거의 형하고 사이예요. 형하고 사이. 그래 강인호 그 김경재 총재한테 음에 놓아가지고 홍준표한테 얼마나 잘 보이려고 그럽니까? 김경재 총재가 홍준표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그래서 오히려 김경재 총재가 저한테 좀 서운하더니 너무 제가 홍준표를 공격을 하니까 홍준표 쪽이 좀 뭐라 그랬나 보죠. 자, 세상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노비처럼 바닥에서 충성 보인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되는 짓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충성심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려져요, 다 버려져. 관계로만 보면요, 제가 홍준표랑 더 가까워요. 그렇게 따지면 이 노비들보다 홍준표랑 더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야 김경재 총재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완전 정치적 동지고 김 총재하고 홍준표 지사는 형하고 사이인데 내가 홍준표한테 줄 서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 노비들보다 몇 단계 위로 들어갔죠. 근데 저는 진짜 김경재 총재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돕지 못하지만은 홍준표 캠프로 가서 한번 중책을 맡아서 해봐라. 제가 김 총재한테 아니 우리 그 동지들이 태극기 동지들이 이렇게 가는데 탄핵 지시 가지고 가고 조원진 후보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빠집니까? 내가 끝까지 그래도 인간적 도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 했고 김경재 총재도 저한테 몇 번 좀 갸우뚱하더니 그게 맞다. 그래도 사람 도리 다 해야 된다. 그건 잘 선택한 거다. 근데 너무 앞에 나서서 막 전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보수파리들 강인호나 이런 애들 사탕파리들 이렇게 조원진 후보를 죽이려고 음해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가만히 있으면 제가 또 조원진 후보에 대한 배신이 되거든요. 사람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돌이. 충성심이고 뭐고 떠나서. 자, 저는 사람돌이 하기 위해서 이 보수파리들 가만 안 둡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 자들은 나중에라도 이 우리 벤처 신당과 횃불당 개혁을 해서 뭐 하려고 해도 방해밖에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이 횃불당에 있는 좀 분들하고 상의해서라도 이 노비들은 다 쫓아낼 테니까 그게 일단 1순위의 보수개혁입니다. 1순위의 보수개혁이요. 이런 노비들을 계속해서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판을 천박하게 만들어 온 게 지금 횃불당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이게 친박이고 친이고 관계없이 항상 노비들을 동원해가지고 판을 천박하게 만들어서 개싸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보수의 치명타인 겁니다. 제가 이 대선 끝나면은 횃불당 쪽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이 노비들 다 척결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조원진 후보 음해할 시간에 물론 이제 중간표를 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의지도 없고 그 한계는 알겠지만은 우리 쪽 음해하면 음해할수록 전부 다 선거법으로 걸어버릴 테니까 정말 이제 선거법 100만 원 이상 떨어지면 공직 못 나갑니다. 10년째. 그 꼴 당하는 거 자업자득이다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정치판 떠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